그 중에 하나 윤석헌 예좀 대표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윤석헌은 71세입니다. 이 자는 경기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의 나이대 되면은 경기고등학교 나왔으면 머리가 좋은 자입니다. 미국 유학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 자는 좌파물이 먹어가지고 참여연대 장하성 라인으로 있었습니다. 윤석헌의 윤자는 무송윤가예요. 저는 파평윤가만 들어봤는데 파평윤씨만 들어봤는데 무송윤가는 처음 들어봐요. 그래서 무송이 어딘가 봤더니 전라북도 고창의 옛 지명이 무송이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를 제가 왜 들었냐면은 경기 고등학교까지 나왔으니까 머리 좋고 미국 유학 갔다 오니까 머리가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머리가 좋은 자고 어떻게 보면 능력도 있는 자들인데 이런 놈들 입에서 나오고 이런 놈들 하는 짓을 보면요. 분수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요. 늘 입에 거짓말을 달고 다닌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자, 이 윤석헌이라고 하는 자가 예전에 그 참여연대 김기식 알죠? 김기식이가 금융감독원장이 되려고 하다가 그 국회의원 때 자기 여비서랑 해외에 출장 가면서 여비서랑 사랑을 나눴죠. 그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그때 문재인이 뭐라고 감쌌습니까? 그거 국회의원들 관행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여비서 데리고 해외 출장 가면은 둘이 같은 침대 위에서 그렇고 그러는 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관행이라는 것을 문재인이가 인정한 셈인데요. 어쨌든 이 김기식처럼 윤석헌이가 금감원장이 됐는데 이 사람 말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반듯한지 모릅니다. 금융감독원장 되기 전에 말이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금융감독당국은 자율성을 가지고 금융산업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제재를 하는 시스템이다. 그것이 이 사람의 소신이래. 이 말은 맞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제재를 해야 되는 게 소신이에요. 그런데 이 소신이 뭐 보수 우파 두들겨 잡을 때는 소신이 되고 좌파들이 뭐 돈 헤쳐먹을 때는 이런 소신이 발동이 안 된다라는 거죠. 또 뭐라고 또 이빠른 소리를 했냐면 신한금융 등의 채용 비리 문제 이런 거는 과감하게 제재를 가야 된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문제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처벌해야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분식회계라는 결론을 내려버렸죠. 조사도 안 하고 분식회계하고 이놈이 입으로 떠들었어요. 증거도 없이. 그래가지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계속 재판 중에 있는 거죠. 쌍놈의 자식이죠. 증거 자료도 없이 선동을 했기 때문에 말이죠. 자, 이 자를 봐도 이래요.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유학 갔다 오고 똑똑한 놈이죠. 똑똑한 놈인데 하는 짓이 깡패다. 또 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혁 성향의 금융경제학자다. 원만한 성품과 인격은 물론 추진력을 겸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그룹 두들겨 잡는 데는 추진력이 있는데 정작 좌파들이 일 저지르면 눈가리를 쳐 닫더라. 자, 윤석현이 작년에 DLF 사태가 터졌을 때 그때 지가 감독을 안 해서 이 사건이 터졌는데 지가 감독 못한 책임은 안 지고 그 물건을 금융상품을 판 은행만 제재를 가했어요. 틀려 쳐먹은 거죠. 공정성이 없는 겁니다. 자, 또 조국 펀드가 문제가 됐을 때 그때는 조사하기 어려워 이렇게 소신 없는 행동을 합니다. 좌파들이 부패하게
금융 문제를 농단을 할 때는 이딴 식으로 질질 쌉니다. 갑자기 없던 질질 싸기를 해요. 금융부패 감싸는 원으로 이름 바꿔야 돼. 금융감독원이 아니야. 뭐 상대방에게는 칼질을 하면서 자기 편 쪽에는 그냥 눈 감기를 하는 놈이 바로 윤석헌이라는 자입니다. 이 자가 금융감독원에 앉아 있으면서 지금 사건이 엄청나게 많이 터지고 있어요. DLF 사건, DLS 사건, 그 다음에 신라젠 사건, 그 다음에 조국 펀드, 이번에 라인 펀드, 한두 가지 터지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자가 이거 보면 이렇습니다. DLF 감독 실패했으면 지가 책임져야 되는데 은행들 CEO, 은행장들만 그냥 막 칼질해가지고 잘라버렸습니다. 자, 견제 안 받는 금융감독원장이다. 그 다음에 근거 부족한데 무리하게 은행들을 징계했다. 그 와중에 오히려 금융감독원 조직 확대만 일삼았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 조직을 2배로 키웠다. 이거는 대기업 상조 김상조도 공정거래위원회 들어가서 이 짓을 했죠. 금융사 간섭 권한은 더 커졌다. 금융사 감독 권한은 커졌는데 지금 라인 펀드 같은 조국 펀드 같은 DLS, DLF 금융상품 사건 이런 거 하나도 감독하지 못했다. 권한은 막강한데 왜 그런 금융부패가 발생하는데 잡아내지 못했을까? 그게 바로 봐주기겠죠. 그러니까 신문에 금융감독원 윤석헌이가 지금 라인 펀드를 봐주게 했다. 이것이 희대의 사기인데 그거를 알았으면서도 인지했으면서도 방치한 게 바로 윤석헌이었다. 이 라인 펀드가 얼마나 많은 비리를 저질렀는데 그것을 전부 감싸주고 비호해준 정황이 곳곳에서 증거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라인 펀드를 검사를 했는데 뭐 말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검사를 했는데 4달 동안 눈 감고 입 감고 방치했다. 왜 그랬을까? 이게 문재인하고 연결 안 됐으면은 이게 이렇겠습니까? 이게 분명히 문재인하고 뭔가가 있으니까 아가리 쳐다봤겠죠. 라인 펀드 관련한 제재는 미적미적 됐다라는 거예요. 왜 미적미적 될까요? 문재인이 앞이니까 미적미적 됐겠죠. 이런 쓰레기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넘쳐난다는 겁니다. 이 라인 펀드 때문에 피해를 입은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15조 원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15조 원을 먹고 튄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꼬깃꼬깃 모았던 돈들, 뭐 이런저런 돈들 15조 원을 먹고 튄 거예요. 뭐 이번 라인 펀드에 대해서는 뭐 알지 우리는 이해하기도 힘든 이상한 단어들도 많이 나옵니다. 뭐 CB 찍기, 뭐 금융당국은 허수아비 노릇했고 뭐 프론티어가 뭐해도 김 회장은 무위험 고수익을 물어줬다. 그러니까 이거는 김 회장이 라인펀드 김 회장이 투자는 1원도 하지 않았는데 몇백억 원을 벌 수 있는 뭐 약관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혼자서 뭐 몇백억 원을 먹었겠습니까? 청와대에 그 돈이 안 갔겠습니까? 이 짓을 하면서 15조 원을 먹은 겁니다. 자, 얘네들은 사채 자금을 동원하기도 하고 이 돈 저 돈으로 메꾸고 돈을 돌렸는데도 금감원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대요. 돈이 수백억 원, 15조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금융감독원이 몰랐다는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방치한 거겠죠. 도와준 거겠죠. 금융에서 이렇게 15조 원씩 돈을 뽑아 먹어야 하니까
이런 것들을 조사해야 되는 검찰 부서를 폐지시킨 거죠. 지난번에 검찰 개혁한다고 하면서 없어진 부서를 보면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범죄수익환수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런 펀드와 관련돼서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검찰 기구인데 이것들 다 폐지시켰어요. 검찰개혁을 문재인이가 지시를 했죠. 조국이 앞장섰죠. 추미애가 뒤에 따라갔죠. 그래서 이 검찰개혁을 했어요. 자, 검찰개혁을 왜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 라임펀드 같은 데서 15조 원 울고 먹고, 뭐 문재인 사위 서창호 펀드 같은 데서 돈 빼먹고, 신라젠에서 주식 사기 해먹고, 조국 펀드에서 돈 몇천억 원씩 해먹고, 이 발광들을 하기 위해서 검찰의 금융수사부를 폐지시킨 거죠. 자기네들 비리 부패를 조사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자, 이번에 여기에 왜 청와대가 관련됐냐면은 이겁니다. 지금 이 라임펀드에서 중요한 권력가가 누구였냐면 김모 청와대 행정관인데 얘는 조국의 민정수석실에도 한 달이 걸치고 청경득 경제수석실에도 한 달이 걸친 아이입니다. 46세인데요. 다 여기 연루된 애들이 42세, 42살, 46살 다 이래요. 요것들이 증권사, 뭐 라임 부사장 뭐 해가지고 됐는데 다 지금 도망갔습니다. 3명은요. 돈 갖고 튀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이 15조 원이란 돈이 이 4명이 주물떡 한 건데 이 15조 원이란 돈 중에 민정수석실의 조국은 몰랐을까요? 청경득은 몰랐을까요? 유재수는 몰랐을까요? 당연히 문재인은 몰랐을까요? 몰랐다고 하면은 참 어리석은 거죠. 돈 냄새 맡기로 아주 귀신 같은 문재인이가 이걸 몰랐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고서 돈 어떻게 됐겠죠? 문재인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하는 짓이라는 게 대한민국 이렇게 골병 들게 만든 겁니다. 솔직히 그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던 김모 행정관이 이런 식으로 연루가 됐으면 문재인이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됩니다. 우리 청와대에 있던 행정관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모든 비리를 밝혀라 뭐 이런 얘기 해야 됩니다. 근데 문재인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소리를 안 한다는 얘기는 돈을 꿀꺽 쳐먹었다는 얘기죠. 돈을 꿀처럼 받아 쳐먹었으니까 아가리 쳐닫고 벙어리처럼 있는 거죠. 아주 쌍놈의 개자식입니다. 윤석헌은 막강한 권력으로 금감원장을 갖고 있었어요. 조직도 확대해서 밑에 일하는 애들도 엄청 많았어요. 이 사람은요, 그런데 라임펀드나 신라젠 사건, 조국 펀드에 관한하는 미적미적 알고도 방치하고 봐주고 마치 얘는 인간인지 허수아비인지도 모를 정도로 멍청이처럼 앉아있고 금융사기가 나와서 15조 원이 피해가 있는데도 조사조차 안 한 놈입니다. 얘가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자살했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사람이 이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기에 그 사람을 누군가가 죽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것들 모든 전모를 파악하고서 이것에 대해서 뭔가 대처를 취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새어나가서 도중에 자기의 일을 하기 전에 살해당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15조 원을 먹기 위해서 말이죠. 정말 아주 더러운 놈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국가라고 하는 거를 지들 개인 주머니에 돈 채워넣는 짐 하기 위해서 나라를 아주 거덜내고 있어요.
중국 폐렴이 터져도 거덜내고 있고, 대한민국은 어쩌면 이런 한심한 놈들밖에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기고등학교 나와서 똑똑한 놈이, 이런 놈들이 오히려 대한민국을 망치는데 한자리 하고 있다는 걸 보면요, 대한민국 국민들 교육에 분수 모르고 날뛰는 놈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 어느 자리에 가면은 직업 소명의식이 없다라는 거. 끼리끼리 연줄로 밀어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더러운 돈 뇌물 헤쳐먹는 거 너무 좋아한다라는 거.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너무 뻔뻔스럽게 한다라는 거.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 이런 여러 가지들이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암적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